저는 궁금한 게, 예. 부처님은 어쨌든 개우치고 하셔가지고, 탁판을 갔다가 돌아서 다시 또 제자리에 앉아서, 이게 이제 어떤 부처님의 삶, 거기에서 이제 법담 뭐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떤 좀 궁금증이 좀 생기고, 그거가 더불어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저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어떤 안정에 대한 거나 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에 대한 어떤 연기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돈에 대한 이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지, 부처님이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제 재산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될 수 있고, 자기 안정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어떤 기초 생존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다. 저 돈, 어떻게 보면은, 뭐 재산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 또 사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거죠. 예. 그럼 부처님은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셨을까? 또는 돈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셨을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돈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떤 생존의 기본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은 행복과도 상관이 없고 생존과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것이 부처님의 돈에 대한 이해시죠. 오히려 돈은 사람을 자유롭게 못하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돈은 도가 못되게 장애가 되고 그런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다 버리셨죠. 출가하신다. 가령 태자는 다음 때 왕인데, 그 나라가 그때는 임금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백성들까지도 임금의 소유니까 나라 전체가 임금의 소유죠. 거기서 태조 자리를 버리고 궁에 있는 재산도 다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그랬으니, 가령 돈이 행복의 요건이고 돈이 삶의 생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요 정도는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셨을 거 아닙니까? 나가서 내가 이제 수행하려고 하면 돈이 요만큼 필요하니까 내가 다 버리더라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서 수행하는데도 돈이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벗었어. 예? 입은 것도 다 벗었어. 예. 어쨌든 가령 수행하는데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존에도 돈이 필요하고 기본인 것도 아니고, 돈이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기 때문에 다 버리신 거죠. 만약에 그것이 그런 거라면 왕궁에 있는 폐물이라도 좀 챙기고, 요 정도는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필요한 거라고 해서 그만큼은 챙겨서 가실 거 아닙니까? 나가서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앉아있으면 수행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 질만큼은 가지고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오는 그 대물청사 다시 오면 되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부처님의 돈에 대한 이해죠. 돈에 대한 이해입니다. 돈이 삶을 자유롭게 만든다.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어느 분이니까 딸하고 다 출가하시고 방거사, 예, 방거사죠. 예. 예, 뭐 실제로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시지만은
사실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치가 분명해졌더라면은 굳이 뭐 버리고 말고 뭐 그러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기는 해도 부처님이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으니, 집 나와 보니 개고생이고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중간에 그러신 적이 없죠. 네? 고행하고, 부처님이 몇 세 출가하셔가지고 몇 세 깨달음 얻으셨죠? 29, 36. 예? 29, 36을 하는 36. 네. 그러면 7년입니까? 6년 고행이라고 그럽니까? 6년 고행. 예. 어쨌든, 집 나와 보니까 왕자로 살다가, 부족한 줄 모르고 살다가, 집 나와 보니까 돈도 없고 살아보니까, 와, 내가 돈이란 정말 필요한 거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으로, 관념으로 살 때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최소한 요만큼의 돈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맨날 그래요.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얽매여가지고 다니기 싫은 직장 계속 다니고, 보기 싫은 직장 상사 맨날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거는 돈에 대한,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된 이해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자식을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식이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가는 그 공부가 공부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 온통 잘못된 이해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자식을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 버려도 가서 프랑스 가서 장관 되기도 하고 잘 되는데, 키워놓으니 부모 등골이나 빼먹고 살고, 이러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은 그 법당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함이 없는 함으로서 도인은 부처님을 포함해서 함이 없는 함을 하면 되는데 왜 직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채소라도 좀 가꾸든지 뭐 좀 먹거리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서당이라도 하나 멋지게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떤 그런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서 탁발하고 그냥 얻어먹고 그냥 또 앉아서 이렇게 있고 또 하루 또 이렇게, 그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잘 안 된다. 부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아마 부처님은 엄청 바쁘셨지요. 사실은 부처님 당신은 스스로는 함이 없다, 할 일이 없다, 할 일 다 마쳤다라고 그러시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도 가령 누군가 가령 무지로 인해서 나를 만나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 죽음이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바쁘신, 할 일이 많으신 분이세요. 부처님을 찾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가시죠.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 만나시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수행처가 없으면 나무 밑에서도 하고, 아무 데서나 만나는 곳 나무 밑에서도 이야기하고,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무슨 정사, 뭐 중림 정사인가, 뭐 기원 정사인가 이렇게 지어주면은 또 그것을 하고, 응?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함이 없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처해진 대로일 뿐이고, 인연 되어지는 대로, 처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사셨던 거지. 그렇게 자유스럽게 사신 거지. 채소농사도 짓고 싶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지었을 수도 있겠네. 채소. 네. 뭐 그렇죠. 부처님이 그러실 수 있는 상황에 처하셨더라면 당연히 그러셨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 백장 스님인가? 그는 다들 수행을 똑똑히 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가령 누군가 공양을 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걸 은공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수행, 도라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공양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공, 공양을 받아도 마땅한, 이게 부처님인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얻어먹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해서 사실은 전부 다 업이 될 뿐이고 빚쟁이가 될 뿐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너가 져서 너가 먹어. 너가 찢지 않으면 굶어. 이렇게 백장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러신 거고, 부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런 거고, 부처님의 일은, 가령, 농부의 일은 채소가 끄는 거지만, 부처님 일은 누군가 와서 대화하자 그러면은, 대화하시는 그것이 부처님의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예. 저도 이때까지 계속 뭐 선임이 돼보고 싶다 할 때도 거기서 좌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처님 뭐 다 버리고 그 정도는 버릴 자신이 있어야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게 아니냐, 도인으로서의 예. 그 깨달음의 어떤 예. 시작이고 예. 나라고 없다라고 하면서 지가 지 처자식 다 청가리고 뭐 할 거 다 해가면서 돌을 닦는다는 거에 대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도의 점검을 통해서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구애만 받지 않는다면 뭐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네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문제도 그냥 얘도 뭐 이제는 뭐 굳이 내 핏줄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해줘야 될 뭐 누구는 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어떤 그런 어떤 존재로서 좀 더 친밀한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큰 마음의 불편함은 없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돈에 대한 문제라는 게 사실은 내 가족,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다 기초적인 기초생활비가 없이는 이 뭐 현상 자체에서는 물론 이건 관념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런 현상으로서 죽기 전까지 현상으로서 있을 동안에 요 도시, 요 사회에서 이제 존재해 가면서 이렇게 갈 때는 최소한의 뭔가가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정감과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림에 대해서 참 좀 뭐 계속 생각은 일어나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나의 어떤 물론 뭐 자명하게 야 이건 이거야 하는 어떤 부분이 안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게 그 도의 어떤 그러니까 자명함이 먼저냐 아니면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뭐 정리를 하는 게 먼저인지 수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고 또 과연 일을 한다는 개념에서 내가 굳이 일을 하기 싫은데 굳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옛날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굳이 회사에 내가 안 나가도 그냥 물론 이제 손해는 좀 있는다고 생각은 들지만 굳이 그 시간에 내가 회사에 있을 별로 있는데 별로 있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좀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교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대로의 삶, 알아지는 삶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이제 현실에 닥치면은 월말이 되면 이제 나타나는 정상들이 이거 돈이 또 이제 들어가니까 다음 달 월말에 대한 생각이 또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외에는 그냥
보혜 점검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냥 뭐 어떤 뭐 그런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명확한 명확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어떤 보혜 삶의 어떤 그 진로로 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나가야 되고 안 나가야 되고라는 이런 조언은 드릴 게 없어요. 왜냐? 그건 전혀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돈을 가져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사실 이런 조언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조언이 아니, 도움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가령 어떻게 요런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런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정도는 최소한 요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 사는데 필요한 돈은 필요하게 항상 느껴지는 부분이고 최소한 요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는 최소한 요 정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은 뭐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뿐이 그죠? 있으면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최소한 요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없으니 이 돈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가 생기면은 그냥 쓰는 거고. 그냥 이 돈은 지금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이 아니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그냥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느냐 뭐 안 벌고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건 돈을 더 벌어야 되느냐 안 벌어야 되느냐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우가 뒤바뀐 앞뒤가 뒤바뀐 전도몽상된 것이라는 거예요. 도의 점검이면은 벌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안 벌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문제지. 벌어야 되느냐 안 벌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선은 뭐냐? 도의 점검인 거예요.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지든지 안 되어지든지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돈을 벌어야 된다 안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안 벌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안 벌까요? 벌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벌까요? 사실 벌고 안 벌고 하는 것은 인연작용, 연기작용, 자연작용으로서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데는 비가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오듯이 비가 올 것은 오라고 그러든 말라고 그러든 오게 되는 거고 안 오는 것은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거고 이처럼 돈 번다는 행위는 아무리 돈 벌지 말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벌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치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정치란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정치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뭐가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의지인 거예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도 바로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연기작용으로서 되어져 가는 현상이고 정치가가 되는 것도 현상이고 출가하는 것도 현상이지 자연 현상이지 나는 정치가가 되려고 해서 되고 나는 출가하려고 해서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교우침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는 것도 내가 벌려고 한다고 해서 벌고 내가 안 벌려고 한다고 해서 안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굴러가게 되는 이것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쪽으로 굴러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안 번다는 쪽으로 굴러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까지 그 경험, 즉 우리는 그것을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을 성향이다 또는 뭐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향대로 굴러갈 거니. 그러니까 자, 아나타님은 비름단정 짓지 말자. 예, 자,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제 막 정리해버리고 말아야 되느냐 라고 그것을 걱정하거나 그걸 결정하려고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그런 생각이 일어남을 단지 알고 있을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지고, 또 아니 안 나가다 보니까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이라면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이 그냥 알아지면 됐지. 이래서 될까 그러면 사실 그럼 나가야 될까? 아니 정리를 해버려야 될까? 이럴까 저럴까 이래버리면 그만 도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줄을 알게 되면은, 자, 그런 것은 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되든지는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가게 되고, 예. 뭐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또 자격나는 데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불필요한 일을 굳이 내가 저거 안 해도 되는 일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또 뭐 그러면 그런 줄 알면 그런 거 되고. 알고 그냥 그런데도 야 지금 내가 여기 없으면 애들이 일을 잘할까, 또는 안 맡겨두니까 자꾸 매출은 떨어지는 것 같고, 잘못하면 애들이 또 삥땅이나 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 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빈당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이 일어났다고 했어. 예. 왜? 뭐, 그거는 치고 안 치고의 문제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그 어떤 경우는 보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물론 이런 건 참 우문인데, 이 돈도 보면은 뭐 저런 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돈이 모이고, 근데 또 쓸데없이 또 어떤 데 사기는 또 어디 또 왕창 나가고, 또 돈은 또 여기서 벌어서 일로 갖다 주고, 또 뭐 또 어떤 사람은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모여가지고 항상 지들고, 이 돈의 연기작용이라는 게 있는지, 어떤 그 부에 대한 어떤 연기작용이 뭐 중중무진에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예, 자, 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이게 아니다라고 사국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닌 줄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이거와 같은 거죠. 돈은 이거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의 실체가 없죠. 돈이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돈은 관념인 거예요. 돈은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면은 삶은 반드시 괴롭게 돼 있어요. 돈에 얽매이면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삶이 자유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뭐 때문에 굶어 죽느냐? 생각에 얽매여서 굶어 죽어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얽매여서 굶어 죽어요. 이 부처님도 얻어먹고 사셨는데, 지금 세상이라고 얻어먹고 못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그냥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가면, 음식 쓰레기통에 가면 막 넘치고 넘치는 게 음식 쓰레기인데, 세상에 요즘은 아예 안 줄 거라고 야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밥 한 그릇 먹자고 하는데 세상에 밥 한 그릇 안 줄 집이 지금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아니라 가서 뭐 내가 좀 도와줄 일 없나요? 그러면 요즘 농촌 같은 데도 일손 부족한 데가 천지인데, 세상에 한번 도와주면 밥 한 그릇 안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얽매여 있어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런 일은 못해. 라는 거와, 내가 어떻게 시골에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굶어 죽어도 체면이 있지.
이건 생각이 얽매여서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고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아야지는 비교하는 그런 데서 예, 그게 전부 다 생각의 얽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의 얽매임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스스로 좀 뭐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좀 덜 벌거나 좀 뭐 굳이 뭐 즐겁게 욕망을 충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라든지 인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기본적인 책임감이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것이에요. 그 관념을 떨치기 어렵다. 네, 그래요. 저도 이제 20대 초에 제일 처음에 한번 출가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얽혀설켜 하니까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득문득 이런 삶의 인연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이런 것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스님을 만나다가 물어보면 맨날 그래요. 난 저기 어떻게 다 떨치고 나오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고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 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두고 저는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둘째가 큰 애는 대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뭐 누구대로 살 수 있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제가 그때 아버지로서 노가다라도 해서 뭐라도 해서 풀어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제일 처음에 맨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내가 책임 안 질 수는 없는 거냐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됐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또 그렇게 살대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 때는 제가 안 도와주거나 제가 그렇게 안 하면은 애들은 다 어떻게 살까라고 맨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살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든 못 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것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윤리 도덕이 있는 거거든요. 예,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배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학교 다닐 성생한테도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예. 잠깐만. 예. 그 내가 미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더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책임과 도덕이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그 의사님이 얘기했듯이, 즉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애들 아주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몰라하고 나설 경우에는 그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데, 물론 사람에 따라 가지고서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내가 생활을 여유가 해도 처자식을 먹여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 회사도 다닐 수 있고 경제 활동도 이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돈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야 내가 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참 도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기본적인 내 생활 책임을 다 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물론 내 생각은 계속 이제 내가 오늘 어저께 처음 와가지고 뭐 저는 제가 그 관심 밖의 사안은 아닌데 그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기본이라고 하는 이것 그것을 저는 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왜 관념이라고 그러냐? 관념이라는 말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인 겁니다. 왜 관념이라고 그러냐? 자, 관념이라는 말은 또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관념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기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까? 진리란 똑같습니다. 진리란 다름이 없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사람마다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도대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기본입니까? 우리나라 윤리도덕이 일본에 가도 윤리도덕이고 미국에 가도 윤리도덕입니까? 우리나라의 윤리도덕과 일본의 윤리도덕과 미국의 윤리도덕과 영국의 윤리도덕이 똑같습니까?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야 될 도리라고 그러지만 미국에 가면 지켜야 될 도리가 아니게 된다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건 사람마다 기본이라는 생각이 다르지 않나요? 예? 우선 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기본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기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최소한 재산을 지내야 되고 4대 봉제사 해야 되고 그래야 됐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 도대체 기본이라는 것이 뭐죠? 자,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옳습니까? 그 사람이 절대적입니까? 자,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어쨌든 다 버리고 부처님은 내일 먹을 다음 먹을 양식도 저장해 두질 않으셨어요. 그날 가서 탁발을 해서 얻어지면 얻어진 대로 못 얻어지면 그냥 굶고 그냥 이렇게 사셨어요. 자, 다음 한 끼조차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살아남아서 지금 저 태국이나 미얀마나 그런 데 가면은 절에 주방이 없어요. 그날 얻어서 그날 먹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전부 다 탁발해서 먹는 거니까. 주방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주방이 있죠? 거기는 주방이 없어요. 그냥 부처님 당시의 생활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음 길을 걱정하지 않아요. 다음 길을 위해서 비축하지도 않아요. 여기 뭐가 기본이죠? 여유가 있어야 수행을 한다라고요. 그거하고는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수행이라는 것이 삶 따로 수행 따로냐, 그것이 아니라 삶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삶이지, 삶과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최소한 기본적으로 밥 먹어야 될 만큼 준비가 돼야, 좀 내 배가 그래도 최소한 차야 수행할 거 아니냐. 예, 이것은 수행을 뭔가 다른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삶이지, 삶과 수행은 전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 다남 예. 말씀하셨다니. 예. 저분의 고정관념으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이해를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다람님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면 된 겁니다. 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생활이 이제 그 부모들 그 이제 집도 자기가 사고 동생도 대학도 자기가 보내고 그런 얘기는 아니 뭐 시간도 그 지치다까지 집안 지치다까지 자기가 했거든. 그런데 최선호님은 이 다람거사님에 대해서 최선호님이 뭐라고 규정하신 것은 최소한님의 생각이시지. 예. 그래 나누니까 예. 자기가 그 책임감, 예. 그거로 위에 예. 살아나는 게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 받아들이고. 저는 다람거사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것만 단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누가 옳고 그러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만을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사람마다 기본이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본과 신호등님이 생각하는 기본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본이 신호등님이 생각하는 기본보다 좀 더 높다라면은 그 차이만큼 그러면 신호등님이 그러면 기본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더구나 최소한이라는 것이 다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일어나는 갈등의 요인이죠. 갈등의 요인인 겁니다. 도대체 기본이다,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재산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기본이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본이 1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병철 같은 사람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가령 재벌은 기본이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럴 거고, 도대체 기본이 어디까지가 기본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나 좀 1,000만 원만 있어도 괜찮겠다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대체 기본이 뭐가 기본입니까? 그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가서 최소한 기본이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요. 1억은 내가 하룻밤에 가서 어디 빠찡코에 가서 그거 판돈인데. 예? 도대체 기본이 뭐죠? 기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요 정도 먹고 사니까 가서 사람이 최소한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이 있어요. 길거리에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기본에서 그러냐 하면 그럼 나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응? 당장 저부터 도대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이제 제명의로 된 건 다 날려먹고 하나도 없으니 자식한테 뿌려줄 거 하나도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자녀에게 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 이 기본도 안 되는 인간이죠. 부처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왜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기본이라고 사람이 최소한 기본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본의 기준. 도대체 우리가 배우는 왜 지금 우리가 도덕책이 지금도 있습니까? 윤리책이 있으니까 점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윤리와 미국의 윤리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도덕과 미국의 도덕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도덕대로 미국에서 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다르죠. 예. 그 말씀 아까 들었지만 개인에 따라서 기본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예. 나는 그 한 달에 사는데 10만 원 있으면은 그런 대로 사득 지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예. 나는 그건 택도 없다. 예.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야 내가 지내지. 예. 응? 그리고 나 혼자 같으면은 어디 농촌에 가서라도 진짜 일손 거들어가지고 바쁘는 먹지만 내 가족, 내 자식은 이 생각이 앞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선 말씀하시면 그런 긁어져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 기본적인 것은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난 아까 기본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고 각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생각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으로 내 생을 영위하게 내가 해서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돈이 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적인 것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부처님도 그 빨리 출가하려다가 갑자기 아들이 생겨가지고 출가가 늦어지면서 이름을 장애라고 지었다고 그러고 그 출가하실 때 어쨌든 간에 왕족이고 뒷일은 사실 좀 걱정이 좀 덜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자유롭게 좀 출가하지 않았을까. 혼자만 말대로 이제 자식도 없게 했으면은, 결혼도 안 하게 했으면 또 언제 결정하기 더 수월했겠죠. 수사식이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면은 출가하기가 되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나 지금 출마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 그 출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돈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 자, 돈은 있든 없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돈에 얽매이면은 반드시 괴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관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어쩌라고,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에 얽매이면은 삶이 불편하고 괴롭게 된다라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